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도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장내시경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보험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의 정보 가치를 50만원이라고 본다면 오늘 영상은 500만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받는 검사이고요. 보험도 하나 이상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험과 관련한 정보는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계시진 않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보험 정보가 하나 더 생기시는 거고요. 그렇게 생긴 보험 정보는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의 주제는 대장내시경을 하러 가실 때 문제이고요. 오늘 영상은 대장내시경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게 되면 보통 그 결과를 일주일 후에 통보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내시경 검사, 즉 조직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양성인 경우가 있고 선종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양성 종양인 경우에는 청구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암인 경우에는 암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서는 선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선종은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요. 제자리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대장내시경 중에 발견된 조직을 떼어내는 행위, 그 제거를 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험약관에서는 이 수술과 관련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술로 보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억울하다고 싸우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요. 그 주치 선생님께 종양을 떼어낸 행위가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 즉 치료를 위한 부분이라는 소견을 받아서 제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와 다툴 일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조직검사를 받으시게 되면 단순한 종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암인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암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혹도 아니고 또 악성인 암도 아닌 경우에 그 중간 단계를 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종은 다시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선종이 고도 이형성증인 경우, 그리고 저도 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요. 고도 이형성증인 경우에는 암의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진단을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실 텐데요. 다른 유튜브 영상에 보게 되면 이것을 진단 코드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진단 코드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진단 코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도 이형성증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있고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KCD, ICD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진단 코드 문제가 아니라 이 진단 코드를 내는 방식, 즉 코딩 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국제표준과 한국표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 코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딩 지침과 관련한 해석의 문제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시고 High Grade Dysplasia,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을 해 보시고 상피내암인 경우에 암보험금의 1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일반암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10%의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 검사 결과지에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자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상피내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보험과 관련을 해서 주치 선생님께 진단 코드를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실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쉽게 진단 코드를 바꿔주시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을 해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상의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수술보험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주치 선생님께 종양을 제거한 것이 수술이라는 또 치료 목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받으시면 된다는 부분이고요. 조직 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선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종인 경우에 High Grade Dysplasia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상피내암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상피내암은 일반암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치의에게 진단 코드를 바꿔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를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꼭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피내암 보험금 청구도 보험 가입 시기, 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청구하실 때는 꼭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보험 약관을 읽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한 지식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내용을 공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블로그 내용도 보시고요. 유튜브 내용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